너 같은 건 며느리도 아니야. 시어머니가 하윤의 결혼 사진을 찢으며 소리쳤습니다. 사진 속 하윤의 얼굴만 오려낸 뒤 옆에 서 있던 유진의 얼굴 사진을 풀로 붙였죠. 유진은 하윤의 앞치마를 입고 시어머니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며느리 할게요, 어머님. 하윤의 남편 준혁은 그 광경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 하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이제 그녀를 완전히 지우려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낸 며느리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께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3년 전 하윤은 대학 동기 유진의 소개로 준혁을 만났습니다. 준혁은 중소기업 과장으로 성실하고 착해 보였죠. 하윤은 재벌 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지만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진짜 사랑을 받고 싶었거든요. 결혼 후 하윤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며 시댁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식사를 준비하고 출근 전 집안 청소까지 마쳤죠. 하윤의 월급 200만 원은 전부 시댁 생활비로 사라졌습니다. 결혼하면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야. 다 가족 돈이지. 시어머니가 하윤의 통장을 압수하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하윤이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어 화상을 입었습니다. 물집이 잡힌 손을 보며 하윤이 말했죠. 어머님, 병원 좀 다녀와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까짓 거 찬물에 담그면 돼. 밥상은 제 시간에 차려야지. 하윤은 눈물을 참으며 물집 잡힌 손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생리통이 심한 날에도 시어머니는 하윤을 무릎 꿇게 하고 밥상을 받았죠.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어느 날 하윤이 시어머니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정성껏 차린 밥상을 받아든 시어머니가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죠.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국그릇을 들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국물 속에 머리카락 한 올이 떠 있었죠.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실수했어요. 하윤이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실수? 이게 실수야? 다시 만들어. 시어머니가 국그릇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하윤은 바닥에 엎질러진 국을 닦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중에 하윤은 깨달았죠. 그 머리카락은 시어머니가 일부러 넣은 것이었다는 걸. 시어머니의 머리카락 색깔과 똑같았으니까요. 생리통이 심해 꼼짝도 못하던 날 시어머니는 하윤을 불렀습니다. 야, 일어나. 손님 오신다. 밥상 차려. 어머님, 오늘은 정말 힘들어서. 뭐? 네가 힘들어? 나도 젊었을 때 생리하면서 시어머니 수발 들었어. 일어나. 하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내내 식은땀이 흘렀죠. 밥상을 들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릎 꿇고 올려. 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밥 올릴 때 무릎 꿇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윤은 무릎을 꿇고 밥상을 올렸습니다. 손님들 앞에서였죠. 손님 중 한 명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시어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효자지? 요즘 보기 드문 며느리야. 손님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윤의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 하윤은 시어머니에게 깨워졌습니다. 야, 일어나. 배고파. 라면 끓여. 하윤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그릇을 확 밀어냈죠. 이게 뭐야? 짜기만 하고. 다시 끓여. 새벽 3시까지 라면을 3번 끓인 하윤은 출근 시간에 늦을까봐 한숨도 못 잤습니다. 회사에서 졸다가 상사에게 혼났고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죠. 회사에서 놀다 왔어? 집안일은 누가 해? 하윤은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일주일간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출장 기간 동안 시어머니가 갑자기 하윤에게 친절하게 대했죠. 며느리, 옷장 정리 좀 도와줄까? 하윤이 고맙다며 웃었지만 시어머니는 하윤의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살폈습니다. 명품 가방과 귀걸이를 발견한 시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죠. 이런 비싼 거 어디서 났어? 남편 몰래 바람 피워? 아니에요. 결혼 전에 산 거예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며칠 후 하윤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윤의 옷가지들이 전부 들어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준혁과 유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아?
하윤이 놀라 물었습니다. 유진은 하윤의 대학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유진이 하윤의 앞치마를 입고 있었죠. 언니, 이제 나가야 할 것 같아. 유진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준혁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이미 접수했어. 하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잠깐,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줘.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이랑 뭘 더 얘기해? 넌 이제 며느리도 아니야. 유진이 하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덕분에 준혁 오빠 만났어. 고마워. 하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내 친구잖아. 유진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친구? 언니가 결혼하고 나서 오빤 외로워했어. 내가 위로해줬지. 시어머니가 하윤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앗았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갑오야. 네가 가질 자격 없어. 하윤은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니 인사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윤 씨, 오늘부로 퇴사 처리됐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분이 전화하셨어요. 당분간 쉬는 게 좋겠다고. 하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드가 전부 정지되어 있었고 통장도 막혀 있었죠. 준혁이 모든 걸 정리해버린 겁니다. 그때 유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새 집 어때? 준혁 오빠랑 제주도 신혼여행 간다. 언니가 못해준 거 내가 다 해줄게. 사진에는 새로 꾸민 집과 제주도 리조트 예약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하윤은 길거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조용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윤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난 3년간 시댁에서 당한 모든 일들이 날짜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죠. 시어머니의 월급 갈취, 준혁의 무관심, 그리고 유진과의 불륜 정황까지. 하윤은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게임 시작이야. 하윤은 부산행 KTX에 올랐습니다. 도착한 곳은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이었죠. 경호원 2명이 하윤을 맞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도착하니 70대 신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하윤아, 이제 집에 온 거야? 하윤의 아버지는 글로벌 재벌 그룹 회장이었습니다. 하윤이 평범하게 살고 싶다며 신분을 숨기고 결혼한 지 3년 만에 돌아온 것이죠. 진짜 사랑받고 싶었어요. 근데 결국 이용만 당했네요. 아버지가 하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구나. 다음날 하윤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김비서가 대기하고 있었죠. 사모님, 준비 완료됐습니다. 하윤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카드 정지 명령 내려. 그 시각 준혁과 유진은 백화점에서 쇼핑 중이었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가방을 고르던 유진이 카드를 내밀었죠. 죄송합니다. 카드가 정지됐습니다. 뭐라고요? 유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준혁이 자신의 카드를 내밀었지만 역시 정지됐죠. 매장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카드 정지됐습니다. 손님.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짜증을 냈죠. 시어머니가 황급히 하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네가 뭐 한 거야? 하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카드니까 정지한 거예요. 뭐? 내 카드? 네. 그 카드 발급사가 어딘지 아세요? 글로벌 금융그룹이에요. 제 아버지 회사죠.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님. 하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준혁의 회사에 정장 입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글로벌 금융그룹입니다. 회사 인수권으로 왔습니다. 준혁의 회사는 글로벌 금융의 자회사에 인수되었고 구조조정 명단에 준혁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유진이 다니던 회사도 글로벌 그룹과의 거래가 중단되며 유진은 해고당했죠. 시어머니가 계약했던 새 아파트는 대출 승인이 거부되어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의 환갑잔치가 열렸습니다. 하객 200여 명이 모인 대형 연회장이었죠. 준혁과 유진은 시어머니 옆에 앉아 손님들께 인사했습니다. 우리 새 며느리예요. 전 며느리보다 훨씬 착하죠. 시어머니가 유진을 소개하며 웃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며 하윤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샤넬 정장에 에르메스 백을 든 모습이었죠. 뒤에는 경호원 2명이 따라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며느리 아니었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윤이 천천히 걸어와 시어머니 앞에 섰죠. 환갑 축하드려요, 어머님. 하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 여기 왜 왔어? 하윤이 손뼉을 쳤습니다. 경호원이 빔 프로젝터를 설치하기 시작했죠. 잠깐, 뭐 하는 거야? 준혁이 일어섰지만 경호원이 막아섰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국에 머리카락을 넣는 장면, 새벽 이씨의 하윤을 깨우는 장면, 생리 중인 하윤을 무릎 꿇게 하는 장면, 준혁과 유진이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진짜야? 며느리를 저렇게 학대했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윤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글로벌 금융 그룹 회장의 외동딸 하윤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3년간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신분을 숨기고 살았죠. 그런데 이 가족은 저를 하인처럼 부렸어요. 하윤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도 아니라고 하셨죠? 맞아요. 저는 며느리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도 사람 대접 못 받으실 거예요.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환갑잔치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죠. 3일 후 세 사람의 휴대폰에 동시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강남타워 펜트하우스로 오세요. 마이너스 하윤. 세 사람은 긴장한 얼굴로 강남타워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오르니 호텔 로비보다 넓은 공간이 펼쳐졌죠.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윤이 고급 정장을 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김비서와 변호사가 서 있었죠. 앉으세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윤아,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윤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용서요? 새벽 이씨에 라면 끓이라고 깨울 때는 생각 안 하셨죠?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친구잖아. 하윤이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친구가 친구 남편 빼앗아? 내 물건 훔쳐서 선물 받은 척했던 것도 알아. 유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하윤이 계속했습니다. 그 명품 가방 내가 결혼 전에 산 거였어. 네가 가져가서 준혁한테 선물 받았다고 자랑했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준혁 씨, 회사는 정리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세요. 시어머님, 부동산 계약은 영구 취소됐습니다. 유진 씨, 업계에서 더 이상 일하실 수 없을 겁니다. 하윤이 추가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위자료 청구 소송이에요. 3년간의 학대와 불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죠. 10억 원?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네, 법정에서 뵙죠.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하윤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하긴요. 3년간 저한테 한 것보다 훨씬 덜해요. 하윤이 유진을 돌아봤습니다. 참, 유진아. 네가 훔쳐간 내 물건들 목록도 경찰에 제출했어. 절도죄로 고소 들어갔어.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하윤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무릎 꿇지 마세요. 전 며느리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그러셨죠. 하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가르쳐 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제게 준 상처의 정당한 대가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하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준혁 씨가 운영하던 카페 건물이요. 제가 건물주예요. 다음 달까지 나가세요. 세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준혁은 지방 소도시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위자료 10억 원 판결이 나왔지만 갚을 능력이 없었죠. 재산 압류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지하 원룸에서 후회 속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져 병원에 다녀야 했지만 돈이 없었죠. 아는 사람들이 전부 등을 돌렸고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유진은 고향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며 교만했던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어디에도 취직할 수 없었죠. SNS에는 하윤에게 사과하는 글을 올렸지만 하윤은 읽지도 않았습니다. 1년 후 하윤은 외국인 CEO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TV 뉴스에서 재벌과 결혼 소식이 나왔죠. 준혁이 편의점에서 이 야간 알바를 하다가 뉴스를 보고 멈춰섰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하윤.
옆에는 잘생긴 외국인 남자가 서 있었죠. 행복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준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요양병원 공동 TV실에서 같은 뉴스를 봤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가 누구였는지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죠. 유진은 고향 자취방에서 휴대폰으로 기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윤은 아버지와 함께 회장실에서 점심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하윤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